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국입니다.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가 25일부터 30일까지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3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멀게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까 많이 걱정되시죠. 그렇다면 저 조국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구촌 각지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재외국민 여러분. 저도 한때 재외국민으로 살았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 대학원생 또는 방문학자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하고 아이를 기르며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주변 친인척과 지인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에 정착해 살고 계시는 영주권자가 많습니다. 직접 겪기도 했고 주변에서 보고 듣다 보니 그 심정과 바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을 4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나라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출해도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태극기만 봐도 찡해지고 한국 기업 광고판만 봐도 괜히 뿌듯해지는 심정. 저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경제력 측면만 보면 세계 10위의 수출 대국이며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 세계 14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물어볼까 봐 겁나더라는 반응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학회에서 만난 외국 교수들이 이 사건을 물어볼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경제발전, 민주화, 한류 등으로 높아졌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살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지구촌 곳곳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남미의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라, 사회를 크게 개혁하라고 외쳤습니다. 10차 집회까지 총 인원 1,000만 명이 전국에서 벌인 평화 집회는 전 세계의 주목과 찬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사유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는 헌법적 책임을 진 데 이어 조만간 시작될 재판에서 형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명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하겠습니까? 촛불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19번의 촛불 집회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당당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 촛불 혁명의 의미를 문재인 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문재인 후보야말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대한민국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 세우고 경제력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줄 후보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후보 판단 기준 2번째는 누가 조국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인가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뉴스에 북한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혹시 저러다 전쟁이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걱정 붙들어 매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분명한 원칙 하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문재인 후보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력 시사지 타임에서 문재인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헤드라인이 멋집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문재인, 그는 세계를 핵전쟁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당선된다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식 회담은 원치 않는다.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나 해체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 분명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CNN의 인터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등 해외 정상들과 회담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드 문제나 위안부 합의 같은 건을 놓고 협상을 할 때 문재인 후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당당하게 말할 건 말하고 입장차가 있는 것은 끈질기게 토론하고 유연하게 협상할 것입니다. 또 경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그리고 스타일로 보나 세계 무대에 내놓아도 전혀 꿀리지 않는 대통령감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 선택 기준, 재외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줄 후보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대사관, 영사관에 전화하면 도리어 왜 전화했냐고 면박을 당하거나 범죄나 재난의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또 재외 국민들의 걱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 걱정입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자녀들이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지요.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국력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장 가능한 일부터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인력을 확충하고 범죄와 테러로부터 재외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 학교와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해서 재외 국민과 그 2세들이 자랑스러운 한민족 네트워크로 번영해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편과 인터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재외 국민 선거제도를 바꿔서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재외 동포 지원 조직을 확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재외 국민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펴가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이것들만 되어도 조국을 떠나서 사는 재외 국민들이 애국심을 지키면서 한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뽑는 네 번째 기준은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그를 뒷받침하는 개혁 세력의 존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국정의 모든 분야를 직접 다루어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에는 내분으로 지리멸렬하던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혁신위원으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119개의 의석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혁신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후보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원내 일당의 후보입니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며칠 전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유세가 있었습니다. 무려 3만 명의 지지자들이 서면 거리를 발 디딜 틈 없이 메웠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자면 한마디로 부산이 디비졌습니다. 통상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부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한바탕 흥겨운 축제의 장에서 어우러졌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 호남, 경남북, 강원, 수도권에서 11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정권 교체를 위해 온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렇게 정권 교체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함께하는 119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부패 기득권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존경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 조국이 정리한 조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기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준이 서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투표를 해야 조국과 재외국민의 미래가 바뀝니다. 재외국민 투표 기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